유산이 위험하다고. 예. 우리 쇼킹에서 가장 잔혹하거나 잔인하면 항상 유산 얘기 아니었나요? 아니면 나쁜 검은 돈을 유산으로 받게 되나 누가? 이곳은 미국 미주리주. 2010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베시 퍼리아는 1년 만에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 러스와 두 딸의 보살핌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베시. 2011년 12월 27일 이날도 항암 치료를 받고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옵니다. 절친 파멜라와 함께 말이죠. 파멜라, 데려다줘서 고마워.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그런데 이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왜 마지막 인사예요? 밤 9시가 넘은 시간, 베시의 남편 러스가 집에 돌아오는데 거실 바닥에 베시가 싸늘하게 죽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I just got home from a friend's house, and my wife killed herself. What did she do? A knife in her neck, and she sliced her arms. 베시의 몸에는 무려 55개의 칼자국이 있었고 손목은 거의 절단이 나 있었습니다. 저 자살 맞아? 출동한 경찰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의아했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자살은 아니었던 거죠. 경찰은 베시에게 약 2억 원의 생명보험금이 있었고 이 보험금 수혜자를 남편 러스에서 파멜라로 변경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살해되기 불과 4일 전에 말이죠. 너무 보이네요. 예. 대놓고 보험금 땡겨서 받으려고. 55회나 공격을 했다면 보험금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남편 아닐까요? 분노. 생명보험금을 못 받는 자 남편 러스. 생명보험금을 받게 된 자 친구 파멜라. 이 중에 범인은 누구일까요? 먼저 첫 번째 용의자 남편 러스. 경찰은 보험금 수혜자를 바꾼 것에 앙심을 품고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증거도 줄줄이 발견됩니다. 베시가 노트북에 남겨놓은 글에는 러스와 요즘 사이가 좋지 않다. 러스가 오늘도 나를 때렸다. 러스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렵다. 게다가 러스의 옷장에서 베시의 피로 얼룩진 슬리퍼까지 발견됩니다. 그럼 뭐 확실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증거물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 베시의 엄마도 러스를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When you stab somebody over 50 times, it's usually a crime of passion, a husband or wife. I felt right away it was Russ. 그쵸, 50번이나 찌르는 거는. 그냥 앙심을 품고 화가 나도 그렇게 찌를 수가 있나요, 진짜? 하지만 러스는 난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결백을 주장하는데요. I did not do this. I did not do it. You have stabbed over 25 times. Oh my God, no. 25 times. God is in this room with us right now. And God knows that I did not do this. 아, 연기하는 거 봐. 아니, 슬리퍼가 발견됐다면서, 피 묻은 게. 네. 그런데 두 번째 용의자 파멜라에게도 수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베시는 자기가 암으로 죽고 나서 돈 씀씀이가 해픈 남편이 보험금을 그냥 다 탕진해버릴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성인이 되면 대신 보험금을 전해달라고 믿고 맡겼는데 파멜라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You now have this money and have not turned any of this money over to the family or the kids. That's correct. That's a huge problem. Betsy has told you that she wants you to hold on to this money to make sure that the family, the girls are taken care of. If they haven't seen a dime of that money, you still have it. 보험금 수령을 했는데 그냥 자기가 꿀꺽했다는 거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친구 맞아. 그런데 얼마 뒤에 베시를 집에 데려다줬을 당시의 진술을 자꾸 번복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집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니 집에 들어가서 불까지 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베시가 노트북에 남편의 폭력에 대해 기록해뒀다는 걸 경찰에게 제보한 것도 또 파멜라였어요. 와, 진짜 어렵네. 처음에 저는 러스라고 생각했는데 증언을 바꾼다는 건 되게 수상한 정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돈을 지가 꿀꺽한 것도 맞고. 2년에 걸친 진실 공방 끝에 2013년에 법원은 베시를 살해한 범인으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바로 베시의 남편 러스인데요.
그럼 남편이 범인이었던 거예요?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에 러스는 1심 유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살해 혐의를 벗게 되는데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러스에게는 판결을 뒤집을 만한 알리바이가 있었는데 이 배 씨가 살해된 시각에 러스는 친구들과 있었고 가는 길에 그 슈퍼마켓에 들른 CCTV와 영수증도 있었는데 법원은 오히려 알리바이가 너무 확실하다라는 이유로 이걸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었고요. 누가 가져다 놓은지 모를 슬리퍼만 그냥 증거로 채택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재심에서 러스의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면서 배 씨 살인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그럼 러스가 범인이 아니면 그 파멜라가 범인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뒤에 한 괴한이 파멜라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Hey, hello, there's someone breaking in my house. Help. What's the address you're at? No, no, I'm not getting in the car with you. No, what's my address? Get out, get out, get out. What's the address you're 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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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 뒤에 녹음된 음성은 경찰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위협을 느낀 파멜라가 괴한을 향해서 5발의 총을 쐈고 괴한은 그 자리에서 또 사망을 했거든요. 뭐야? 이 남자가 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러스의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러스가 보낸 사람 같았어요. 이 괴한의 옷주머니에서는 $100짜리 지폐 몇 장과 한 장의 메모가 발견됩니다. 배 씨처럼 파멜라도 죽일 것. 남편인 러스가 자기 아내도 죽이고 또 누군가를 고용해서 배 씨도 죽이려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사건을 파헤치던 경찰은 괴한이 파멜라를 습격하기 일주일 전에 파멜라가 낯선 여성과 대화하는 CCTV를 발견하는데 이 CCTV 속 여성을 경찰이 찾아갔습니다. 저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기가 방송국 PD라 그랬어요. 9.11 시나리오를 재현할 연기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함이 없는 게 찝찝해서 그냥 안 했어요. 아, 설마 괴한을 캐스팅하려고 그랬던 건가? 그러니까 그거를 꾸미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건 파멜라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캐스팅, 연출, 출연까지 그냥 다 파멜라의 작품이었어요. 러스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니까 자기가 다시 용의선상에 오를까 봐 러스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이런 쇼를 벌였던 겁니다. 파멜라를 습격했던 괴한도 러스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파멜라의 자작극에 이용된 희생자였던 겁니다. 그 러스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죄 없는 사람을 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결국 파멜라는 1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요. 자작극이 발각되면서 배 씨 사건의 재조사가 시작됐고 현재 배 씨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기록으로 안 담겼으면 정말 아무도 모르고 러스가 감옥에 갈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 남편한테 덮어 씌운 것도 모자라가지고 자작극에 무고한 사람까지 다 죽이고 그냥 완전 도라인데요? 남을 해치는 자작극의 엔딩, 당신의 파멸입니다.